안녕하세요. 커넥팅 랩의 모바일 수다 진행자 희열입니다. 오늘은 제 7화로 오늘의 할 얘기는 화웨이가 몰려온다. 중국이 몰려온다. 화웨이의 LGU 플러스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 진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웨이라는 중국 업체가 LG U 플러스한테 통신 장비를 판매한다. 네, 거죠? 그 내용이죠. 네, 랭보님, 영자님, 교육반님 모두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기 전에 애드립을 쳤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드릴게요. 장마는 그 여인의 거룩한 옷. 네, 다음 아무리 흘러내려도 안녕하십니까. 벗겨지지 네. 않는 옷. 영자입니다. 내일 밤 꿈에 와서 그 여인이 말했다. 더는 내 인생을 애무하지 말라고. 저희가 지금 제 녹음하고 있는 시에- 스튜디오가요. 제시의 장마라는 이름의 화웨이가 시예요. 네. 사실 전 세계에서 통신 장비에서 영향력이 크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방송이 이래서 처음부터 안 좋은 시를 들려드렸네요. 네, 이렇게 폭로를 할 줄 몰랐는데.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가 강한 남자 영자입니다. 스펠링은 아시나요? I'm 교육반. 네. 정말 오늘은 또 정말 다음화 녹음하기가 정말 최소 기간인 것 같은데 지금 한 2분 만에 네. 바로 다음화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오빠입니다. 네, 아까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최근에 LG U 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중국의 화웨이의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바로 어제 발표를 했죠. 그젠가요? 이에 대해서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랭모님이 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 화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웨이의 2012년 매출이 350달러인데 그 중에서 휴대폰 매출은 78억 달러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거의 장비. 거의 다 장비 회사예요. 중국의 삼성전자였네요. 예, 그래서 제가 화웨이도 좋아합니다. 일단 지금 지금 마이크가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요. 교회 오빠가 듣기 싫은 거죠. 자꾸 듣기 이러시면 싫은 다시 거죠. 제시를 하면 없는 수가 있어요. 10개가 준비됐기 네, 때문에. 그럴 때 마이크를 꺼버립니다. 이 마이크가 4개이기 때문에 하나 끄는 건 일도 아닙니다. 좀 수율적 내려주세요. 저는 기술적인 요소 때문에요. 목소리가 너무 울려서. 네. 원래는 화웨이가 지금 이 통신 장비업체로 예전에도 크긴 했지만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앞선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다 침체 단계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의 똑같은 통신 장비이자 휴대폰 제조사인 GT는 지금 1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고 16년 동안은 흑자를 냈네요. 아이고, 네. 그랬나 보네요. 큰 관심 없고요. 중국의 LG, 네. 중국의 LG 큰 관심 GT 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이 순이익 기준으로는 화웨이가 1등이에요 지금. 근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위인 에릭스는 영업이익률 6%밖에 상승 안 해서 아주 좀 물론 상승하긴 했지만 좀 부진하고. 성장의 정체가 됐네요. 그리고 그 밖에도 아니 LG U 플러스가 통신 장비 도입한 얘기를 해달라니까. 네, 좀 또 네. 새길로 샜죠. 이건 또 멀리 가셨네요. 이번 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화웨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그러면 그만 제가- 화웨이. 마이크가 또 하나 더 생겼네요. 얼마 전에 저희 한국통신사다 주파수 경매해갖고 LG U 플러스가 2.6 GHz를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주파수를 쓰려면 뭐 기지국부터 다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다 새로 깔아야 되는데 지금 뭐 KT나 SK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대역 한다, CA 한다 해서 막 이제 하는데 사실 LG U 플러스는 뭐 광고는 하고 있지만 여기 좀 2.6도 광대역으로 하고 2.1하고 2.6하고 이제 CA를 이제 해줘야지 이제 좀 대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되면 LG U 플러스가 되게 앞서 나가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의 화웨이가 한국에 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LG U 플러스한테 어떤 내고를 쳤겠죠. 우리가 장비를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LG U 플러스 오케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럼 화웨이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화웨이는 원래 그 장비 깔 때 되게 싸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중국의 산업이 대부분 다 이제 저가 경쟁으로 들어왔겠죠. 예, 네. 그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한국의 LTE 그 중에서 LG 플러스를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면 어떤 새로운 레퍼런스가 생겨서 예, 다른 다른 해외에 나라에, 가서 예, 예, 장비 팔아먹을 때 연결되겠죠. 되게 이제 좋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짬짬이 된 것 같아요.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그 LG U 플러스가 할당받은 주파수 2.6GHz는 한국에서 한 번도 서비스를 해보지 않은 고주파 대역입니다. 대신에 화웨이는 중국에서 차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2.5GHz에서 2.6GHz 대역에서 LTE 주파수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고요. 예, 시도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에서 그 원래 중국에서 20만 개 까는데 TD-LTE 차이나 모바일 거긴 단위가 다르네요. 예. 한국은 뭐 몇만 개 수준인데 이번에 그 시범으로 2만 개 10분의 1이 2만 개 까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화웨이가 가장 많은 비중 25%를 깐다고 하더라고요. 2만 개 곱하기 25 하면 5천 개잖아요. 사실 한국에는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는 삼성전자와 이제 LG가 에릭슨과 이제 합자 회사를 했던 에릭슨 LG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CDMA 때는 모토로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때는 한국에는 참 많은 장비 회사들이 있었죠.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대우정보통신도 있었고 예, 현대정보도 있었고 뭐 많았는데 시장은 정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의 외국 합자 회사가 있었고 중국산 장비가 무선 장비가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 사실 처음입니다. 한 군데 빼놓으셨는데 NSN 빼놓으셨죠? 네,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도 있죠. 예, 네, 근데 그걸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망했나요? 삼성 아니면 다 망하는 회사. 아니, 망해가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이런 방송 막 하네 이 사람. 관심 없어요. 이 피로도가 올라가에 따라 네. 방송이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세계 1위한테만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LG 플러스가 도입하려는 이 통신 장비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장비들을 수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지 이런 네. 부분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인사이트 영상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액세스 단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핸드폰과 그다음에 이제 기지국 중계기라고 하는 이제 무선 구간에 연결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기지국 중계기는 유선으로 교환국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환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유선 액세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환기가 교환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환기끼리 이루어지는 전송 장비가 또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그 화웨이가 도입하는 게 이제 무선 장비 쪽 기지국 중계기를 비롯해서 교환망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기존에 한국의 그 이동통신 장비는 크게 세 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이번에 화웨이가 강하게 치고 한번 들어온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를 보면은 LG U 플러스가 화웨이에 저렴한 입찰을 응했고 이런 싼 장비를 도입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좀 싸고 좋은 장비를 도입한다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경쟁 하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LG U 플러스가 이 중국산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혹은 루머를 퍼뜨리게 된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살살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말고도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산 장비에 대한 보호막이 뚫릴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이나 일부 유럽에서 제기되고 있는 화웨이 장비가 도감청을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과연 이동통신사나 아니면은 각 나라에 있는 방송통신 규제 기관에서 그걸 못 잡아낼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고 화웨이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자칫 중국에 의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신 주권이 또 훼손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 논리상 저 개인적으로는 도입해서 경쟁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앞에 영자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좀 민감한 이슈였죠. 그 도감청 같은 경우는 한동안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고 또
LG에서도 또 적극적인 또 해명을 했었고 예. 사실 이거를 이제 제기한 거는 그 한국 네트워크 산업협회 뭐 KANI랑 그다음에 뭐 공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전문가들이 기존에, 뭐 예. 이렇게 기사를 보면 뭐 이러한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를 제기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그 뭐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LG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죠. 뭐 기존 망이랑 분리되어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상 사실상 그 화웨이가 들어와서 뭔가 스파이웨어라든지 뭐 저희 백도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심기에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또 LG가 또 잘 관리를 하겠죠. 네. 뭐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뭐 잘 케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회사들이 화웨이 장비 기술력이나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음모에 대해서 그렇죠. 공격하는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미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도 이미 중국 업체들의 진입에 대해서 많은 타격을 이미 입었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화웨이의 진입에 대해서 많은 좀 업체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실제로 미국이죠. 미국은 그 화웨이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들어오는 거를 대통령 그 오바마 대통령이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호주나 영국도 지금 그 화웨이 장비를 들여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호주도 지금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이동통신 장비의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또 조용합니다. 조심스러운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네. 거기 삼성생명에서 전화 받으신 분 입장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도 뭐 화해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한국의 삼성전자와 중국의 삼성전자는 화웨이 누가 더 좋냐? 중국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중국에 갔을 때 저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한국에 있을 때는 예, 아무래도 제가 뭐 씬이라서 잘 모르긴 한데 저희 그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죠. 그 저희 규모가 통신사 투자 규모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됐다고 2012년에 2013년은 한 1조 1,500억 정도 될 거라고 네.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뭐 해외 사업자들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네. 많이 있고 국내 내가 뭐 준비한 숫자인데 삼성전자 대기업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밖에 삼성전자밖에 없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 아닌가요? 네. 기산텔레콤도 네. 있고 뭐 많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뭐 이런 네. 데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지금 경쟁 시대에 이렇게 보호 무역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너무 지금 어떤 우리 통신 경쟁 논리에 한 사업자 통신 경쟁 논리에 부딪혀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또 이대로 죽는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이 걱정인가요? 삼성전자가 걱정인가요?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 통신 시장 장비 시장이 어떤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네, 방금 이제 랭보님이 얘기하시지만 한국에서는 한 1조 5천억, 1조 2천억 정도 시장이고요. SKT, KT, LG 플러스가 다 발주를 내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2012년 기준으로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1,250억 달러고요. 하나로 한 140조, 무시 못할 숫자죠. 140조 정도 시장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1위 사업자는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이 한 21.5%, 그리고 2위가 화웨이입니다. 순이익은 아마 화해가 1등일 겁니다. 16.5%고요. 네. 그다음에 알칼텔 루센트가 13.5%. 그다음이 이제 중국의 LG전자 격인 GT가 7.6%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삼성에서도 통신 장비를 생산하긴 하는데 한 7, 8위권 정도 수준이고요. 시장 점유율은 한 2에서 2.5% 정도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 마켓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고등학교 동기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수년째 통신 장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해요. 똑같이 입사를 해가지고 그 친구 어렵게 이제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단말기 쪽 개발관 친구는 맨날 PIPS 꽉꽉 채워서 받고 이 장비 쪽 간 친구는 지금 맨날 고생하지. 와이브로 자빠졌지, LTE 이렇게 됐지, 거기다 이제 중국까지 치고 들어와가지고 만날 때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네, 뭐 남 걱정하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조만간 잘리신다는 얘기였어요. 영자는 잘리기 전에 먼저 그만둘 겁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영자님 그 화웨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뭐 시장 경쟁 활성화를 경제상, 위해서. 네. 근데 되게 좀 단편적으로 보신 것 같고요. 이 통신 장비 문제는 통신 장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금 그 중국 휴대폰 제조사들 화웨이든 뭐 ZT든 다 휴대폰 제조하는데 걔들이 한국에서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0%예요. 네, 무슨 수입을 안 하니까. 무슨 0.0 몇 프로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한 자리로 표현하면 빵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현재 물론 이제 걔들도 들어오면 활성화 되겠죠. 활성화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중국 휴대폰이 되게 싸잖아요. 싸죠. 싸죠. 사는 게 아니고 싸죠. 싸죠. 네? 싸죠. 근데 그 올해 초에 그 화웨이 무선사업부 사장 네. 화웨이 얼굴 왕바오라고 있어요. 얼굴 동그란 사람. 예. 저랑 되게 다르게 생긴 사람인데. 누가 봐도 중국 사람.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5년 안에 삼성전자, 애플 다 제치고 우리가 1등할 거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마 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뜰 거거든요. 그 ABI 리서치에 따르면 어디 리서치요? ABI API 리서치. 예, 뭐 그런 별로 관심 없고요, 그도 사실. 2013년에는 2억 3,800만 대, 2018년은 7억 5천만 대가 넘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가폰 시장에 들어오면 우리 국내 기업이 되게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예전에 애플이 아이폰이 도입되지 않았으면 과연 삼성전자의 갤럭시 S가 나왔을 수 있을까? 사실 애플이 아이폰이 안 나왔으면 제가 되게 폰을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괜히 나와갖고 이렇게 또 비싸게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애플 때문에 그렇다고. 예. 애플보다 비싼 삼성전자는 어떡하고? 이미 옴니아는 그때도 100만 원 이상 비싼 그렇죠. 가격으로 팔고 있었죠. 예. 그거는 어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투자를 많이 했겠죠. 옴렉이 옴니아 더하기 쓰레기. 옴렉이. 옴렉이. 답답하네요 이분들. 아무튼 아니 화웨이 장비가 들어오고 단말기 시장이 유효 경쟁이 되면은 고객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기업이 살아야지. 네? 월급도 받고 하는 겁니다. 화웨이에서 연락 오면 연락 오면 제가 중국으로 가죠. 항상 빨리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램보님 항상 마인드는 열려 있군요.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면 갑니다. 네. 네. 삼성생명 보험 가입하셨어요? 저는 이미 삼성생명에 제가 보험이 3개나 가입돼 있어요. 지금 정말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하나도 안 자르고 다 빨리 삼성 하고 다니는 여자를 만나면 되겠네요. 있습니다. 네. 빨리. 전화 주십시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각자 이 LG U 플러스의 장비 시장의 진출, 화웨이의 진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씩 앞으로 어떻게 장비 1분 시장이나 줍니다. 아니면 단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이 내용도 어렵고 영자입니다. 내용도 어렵고 사실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안 다뤘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며칠 전에 전자신문에서 사설이 한번 다뤄졌고 그다음에 10월 31일자에 조선일보에서 경제면 탑으로 한번 나왔었는데요. 사실 한국의 통신 그 장비의 주권이 과연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특별하게 다뤄봤고 앞으로도 중국과 이제 한국에서의 그 통신 서비스의 주도권 내지는 이제 산업에서의 경쟁력 계속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마무리할 인사는 아니지만 화웨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화웨이는 좀 대단한 회사인 건 맞아요. 87년도에 그 전화 교환기부터 처음 개발하기 시작해갖고 그리고 이제 매출의 45%를 다 R&D 했어요. 자체 개발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이익 기준으로는 에릭슨을 제치고 1등이다. 2010년에 보면 화웨이가 이익을 2조 8천억 원 기록했고 에릭슨은 그 절반 정도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단하네. 이게 R&D의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 거의 다 망해갔다. 월급도 많이 준다면서요, 화웨이. 월급도 최근에 30% 평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대단합니다. 올렸습니다. 얼마 전 뭐 지인이 화웨이 갔었는데 그렇게 크다고. 그 술도 되게 술도 크게 잘 먹고 즐겁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램보님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끊었구나. 네. 교회합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 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냥 멀리 떨어져서 한번 지켜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화웨이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거는 실제로 국내 장비 시장은 특정 업체의 약간 독점 그러니까 과점 형태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실제로 LG가 얼만큼의 물량을 들여오느냐는 알지 못하지만 네. 실상적으로 기존의 과점 체제에 있어서 약간 협상력을 얻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반대로 화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그 전 세계 LTE 시장에서 선도적인 한국 시장에서의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실상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일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한 가지 뭐 화웨이에 덧붙이자면 사실 화웨이는 약간 한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반덤핑 이슈들이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우회적으로. 암암리에 우회적으로 화웨이를 돕는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유럽연합이 그 중국의 화웨이나 ZT 상대로 해서 뭐 약간 이런 불법적인 정보 보조금에 대한 그 혜택에 뭐 이런 거 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5월 한 말 정도에 로이터 등 외신을 통해서 한번 보도를 했었고 또 미 하원에서 6월에 중국 공산당 관련 여부와 관련해서 거래선을 공개해라. 뭐 이렇게도 사실 약간 의혹을 받고 있긴 합니다. 워낙 역시 기술과 가격은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게 가격이라는 게 이제 반덤핑 조사까지 한다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예, 그 정도로 참 네. 위협적입니다. 아니 화웨이 되게 좋은 회사예요. 다 뻥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냥 빨리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네. 네. 오늘 나눠 모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참 이 화웨이 진출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을지 적을지 이 부분은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화웨이의 새로운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진출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변해갈지 네트워크 장비 구조 그리고 통신사의 향후 장비 도입 계획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소재로 좋은 설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뿅.